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독일이 상당히 어려운 시절에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명절을 남긴 대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50대 중반에 베를린 대학 총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때는 총장 끝나고 나서 전쟁터에 군인으로 나서겠다고 했는데 나이 때문에 받아주지 않는데 부인이 간호사예요. 그 간호사를 따라서 전장에 나가서 부인의 보조 군사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전장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남긴 독일 국민에게 고함은 독일 국민에게 여러 가지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근데 그분이 주장한 것이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시와 역사와 언어를 잊지 않은 국민은, 그걸 보존하는 국민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게 상징적으로 현대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옛 언어를 잊지 않고 가지고 있었고, 역사, 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들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시는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요즘에 그 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학 전체를 아우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좌가 개설된 데서 중요한 인문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사, 철학, 예술, 문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는 과거의 삶을 우리가 터득해서 오늘과 내일을 개척해 나가는 정신, 이게 이제 역사고요. 그 다음에 이 문학은 남의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을 꾸며나가는 그걸 개발하는 것, 이게 이제 문학, 예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철학은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천리를 터득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향진하게 꾸밀까 하는 걸 연구하는 학문,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과 비교해 보면 이제 한국도요, 여러분이 휴대폰, 컴퓨터 쓰셔서 알겠지만 세종대학교에서 만든 이 한글 때문에 우리가 그 컴퓨터 사용이나 휴대폰 사용이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민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우리의 말, 우리의 글을 세종대왕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갖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러면은 우리 한글 훈민정음은 누가 만들었어요?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죠. 세종대왕은 이제 감독관이고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하고 선포한 사람이 다르죠. 근데 세종대왕이 안 계셨다면 한글을 만들 수가 없었죠. 그런 의미 때문에 세종대왕의 우리 민족 역사에서의 가치가 엄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예술이 갖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조선시대까지는 예술이나 학문을 갖추는 것이 이제 주로 선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다가 조선 후기부터 이제 국민 전체에게 이렇게 문화 예술이 알려지기, 이제 사용하게 되기 시작했는데 소수였죠. 그러다가 이제 해방 공간사를 지나고
6.25 전쟁이라는 그 동족 상대의 끔찍한 그 전쟁을 겪으면서 한국인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 말하자면 민족 DNA가 일궈지기 시작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티크놀람이라고 하는 그 정신이 있어요. 내가 태어날 때보다 내가 살아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가자. 이게 티크놀람 그 이스라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아마 이스라엘이 지금 700만이 될까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아마 한 700만 명 정도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 민족이 세계 경제,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을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게 티크놀람 정신이고 아까 얘기했던 그 언어, 시, 역사를 잊지 않는 민족인데 지금 보세요.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필리핀 뭐 이런 쪽에 가면은요. 제가 이제 10월 8일 날 법륜 스님하고 이제 필리핀 민다나오 봉사활동을 가는데 여권을 탁 내밀면 공항에서 코리안 그리고 웃으면서 이렇게 통과시켜줘요. 그 정도로 한국의 위상이 물론 이제 그 K-팝, 그 K-컬처 이 덕이지만 무서울 정도로 우리 제가 2022년에 교황성화의 특별 초청으로 이제 아련을 했는데 클로렌스 8세굴은 국가 원수만 아련하는 방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거기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련한 방인데 한국인인데 그 공직을 갖고 있지 않는 저 같은 경우를 그 방에서 특별 초청해서 아련하고 근데 첫 말씀이 뭐냐면 한국인은 문화민족입니다. 이게 교황성화의 첫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프란치스코 교황 돌아가셨을 때 제가 경향신문에 이제 추모사를 제가 썼거든요. 그때 그 얘기를 썼어요. 그리고 그 해의 마지막 말씀은 늘 웃으세요였어요. 교황 그분의 그 표정을 사진을 보면요 늘 웃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거기서 배워서 웃어야지 그러는데 웃다가도 그 휴대폰 카메라만 들이대면 증명사진이 되어버려요. 웃는 모습이 이제 우리 민족이 웃음이 사라진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웃음을 되찾아와야 돼요. 웃음을 되찾아온다는 건 결국 행복해야 웃는 거거든요. 근심, 걱정, 화, 분노, 짜증이 묻어 있으면은 웃음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웃음이 나와야 그 가짜 웃음이고요. 그래서 우리 정신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주가 우리하고 비교를 할 때 교황께서 이제 그건 언론의 보도를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유대 민족과 이제 한민족을 비교를 직접 하시면서 한민족이 훨씬 위대한 모습을 나타나고 있다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정신의 배경을 보면은 이제 바로 한국의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홍익은 뭐냐면은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자. 이게 홍익인간이거든요. 이 홍익인간의 이제 근간은 우리 한민족의 품앗이 정신, 둘의 정신으로 도취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산악
국가죠. 농경 국가죠. 정착 국가예요. 서양은 계속 이동을 해요. 물론 이제 전쟁을 포함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동을 하지 않았어요. 전부 정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성씨들이 이렇게 한 동네 이렇게 큰 권역을 이루고 살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안동 같은 경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안동도 그냥 그 한 성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동 권씨, 안동 김씨 뭐 이렇게 그 안동 김씨 이렇게 그 섞여서 이렇게 살지만은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생존하냐면 그 1000ml 이상 그 비가 오는 곳은 논농사를 져요. 그리고 1000ml 이하면은 거의 밀농사를 져요. 근데 밀은 관리하기가 좀 쉬운 편이에요. 그런데 논농사는 물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어려서 시골에서 못 심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못 심는 거 이렇게 엎드려서 심는 거요. 보통 이렇게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픈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유지하는 건 자기 논을 혼자 농사 못 져요.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막걸리 마시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해요. 이게 품앗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게 끝나면 남의 집 거 하고 이렇게 돌아가며 하고 추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벼농사는요. 시기를 잘못 선택하면은 폐농을 해요. 빗물이나 햇볕이나 탈곡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맞춰줘야 돼요. 보관까지. 밀농사하고는 달라요. 밀은요, 우리가 벼는요, 껍질을 이렇게 도정을 한다고 벗기잖아요. 근데 밀은 도정 껍질 벗기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갈아버려요. 갈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 가루만 빼고 이렇게 이제 그 껍질은 따로 빼요. 그게 밀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농사 방법, 수확 방법이 여러 가지 다른데 특히 한국은 여름에 이제 집중적으로 비가 오고 그러니까 이제 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품앗이가 정신이 둘의 정신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 K컬처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방탄소년단 경우에가 7명이잖아요. 전 세계에 7명이 어려서부터 10년간 죽기 살기로 연습생 생활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계를 제패하는 경우가 없어요. 유럽 쪽에서 이제 사인교죠. 그 유명했던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런 조직이 오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방탄소년단을 보세요. 어려서부터 연습생 10여 년을 가지고 세계를 흔들었는데 군대를 가잖아요. 그죠? 그 정신이 말하자면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은 전부 품앗이 정신이에요. 군대 가는 것도 품앗이 정신이에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의식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잠깐 바꿔서요. 제가 지금 물을 마시는데요. 이 물은 맛이 없어서 평생 마셔요. 만약 물이 맛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겨워서 그리고 공기는 향기가 없기 때문에 평생 마시는 거예요. 공기가 향기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술 못 쉬어요. 제가 숨을 못 쉴 때를 말씀드릴게요. 81년 10월에 제가 유럽을 돌고 이제
마지막에 그리스에서 그 인도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유럽에 가려면 비행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프랑스 파리 가는 비행기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 지금 여러 군데 갈 수가 있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가면은요, 주변에서 조금 주는 사람 100달러, 한 2, 300달러 이렇게 외국을 간다고 그러니까 모아서 줬어요. 그럼 올 때 꼭 선물을 사야 돼요. 만약에 외국 갔다 와서 얼마나도 안 주면 욕을 먹는 시대예요. 저는 욕심에 그때 제일 이렇게 가슴 속에 품었던 게 뭐냐면, 여기 동대 총장을 하시는 홍리삼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어디서 선물을 받으셨는데, 그 몽블랑 만년필 있죠. 만년필을요, 이렇게 그 만년필이라는 게 왜 바닥에 쓰는 것이지 이렇게 천장에다 쓰면 안 나와요. 근데 몽블랑은 이렇게 종이를 들고 써도 이렇게 그 글씨가 써져요. 그래서 그거에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파리에 도착한 다음 날이죠. 그래서 환전을 하고, 요즘은 이제 국내에서 다 환전하는데 옛날에는 거기 현장에 가서 여기서 달러를 가져가서 거기서 환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물을 저 갖고 싶은 거 하고, 남 선물하고 해서 몽블랑 하고, 그 다음에 산 게 뭐냐면, 그 당시 유행했던 것이 그 향수가요, 그 당시 유명했던 게 무슨 화이브가 있었는데, 샤넬, 남바 화이브인가 그게 노래까지 있잖아요. 그걸 샀어요. 선물 주려고 사고, 제 것도 모처럼 사갔어요. 사가지고 얼마나 미련했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끓여야 되잖아요. 근데 잔뜩 끓인 거예요. 진동을 하죠. 이게요, 사람 미치겠더만요. 그 옷을 벗을 틈이 없으니까 이제 이제 위에 걸쳤던 거 했는데, 이게 여기만 뿌린 게 아니고 안에까지 뿌렸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미치겠더만요. 향 목재 들어가지고. 그래서 얘가 유별나게 한 거예요. 공기는 그 향기가 없기 때문에 평생 마시지. 만약에 이렇게 향기가 나면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마시고 공기는 향기가 없어야 되는데, 인생은 평균 수명 때문에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맛깔스럽고 향기나게 만들어줘요. 네. 그럼 이제 맛깔스럽고 향기가 나는 게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해는 돼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다 까먹어요. 제가 이제 해마다 저는 가톨릭이에요. 그래도 법민 스님하고 지금 수십 년 동안 같이 활동을 하고 이러는데, 재작년에 이제 필리핀 민다나오 발라는 지역이에요. 거기 가면은 여성들의 30대만 조금 지나면 전부 할머니가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요, 원주민들끼리만 모여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산파도 없고 이러니까 거의 15, 6살이면은 그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으면은 그 장애인이 꽤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장애인 학교 5개, 원주민 학교 5개를 기공식을 하고 봉사활동을 했는데, 올해는 장애인 학교 6개, 원주민 학교 또 6개, 12개 학교를 이제 준공식하고 또 이제 봉사활동 해야 돼요. 그럼 저희들이 그 3,000m 고지를 갈 때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종일 올라가야 돼요. 그럼 종일 내려와야 돼요. 그런 코스거든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길을 안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족속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길을 안 만들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모여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저희들이 가면은 정부군이 우리를 반란군한테 인수인계 이렇게 해요. 그럼 그 정부군은 권총이나 무슨 총이나 옷이나 똑같아요. 근데 반란군들에 가면은 심지어는 칼하고 창을 든 사람까지 있어요. 근데 왜 우리를 받아주느냐면 그 원주민들의 학교를 지어주고 장애인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로를 개설해가지고 이렇게 맑은 물을요 관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그 수도꼭지를 전부 달아주면은 질병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거기 그 공용 화장실까지도 물이 내려가게 이렇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재작년에 하도 고생을 해서 제가 작년에 갈 때는 여러 해 전에 선물 받은 아주 고급 신발이 있어요. 근데 고급 신발 받으면 이렇게 잘 안 신게 돼요. 특별할 때만 신지. 근데 이번에는 이거 신고 와서 편하게 좀 지내야지 하고 신고 갔는데 그 상하 밀림지대에서 3일째 되는 날 내려오는데 이 발바닥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 바닥이. 네. 근데 다 알았는데 저만 몰랐어요. 그런 신발은 오래 안 신으면은 접착제가 문제가 생겨갖고 이렇게 떨어지더만요. 바닥이. 다 아는데 저만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서 있고 법무 선생님이 이걸 묶어주는 거예요. 끈으로. 근데 한 100m쯤 내려오면 또 뭐 금방 갈라져요. 이게 내려오면은. 그래서 이제 저만을 위해서 그 산악 다니는 그 집차 있어요. 그걸 불려갖고 저만 이제 차를 타고 내려왔어요. 도저히 걸을 방법이 없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오직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가 누구예요? 얘기를 해보세요. 누구예요? 그죠? 나죠? 빨리 써먹으세요. 아끼지 마세요. 얘가 아끼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자기 인생을 아낀 사람들 있죠? 돌아가실 때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한 살을 젊었을 때 뭐든지 빨리 써먹어야 돼요. 제가 그걸 너무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10월 8일날 갈 때는 아예 신발을 하나 좋은 거를 준비를 했어요. 좀 편하자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신발만 준비하면 안 돼요. 자기 인생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 의미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시봉이라는 거예요. 시봉을 아마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봉이라는 건 뭐냐면 남에게 나를 이제 베풀고 보살피고 도와주고 하는 게 시봉이에요. 그 옛날에는 시봉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뭐 이러는 걸 시봉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시봉의 본질의 의미는 나를 통해서 내 정신과 내 마음과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남을 편하게 도와주는 것, 이렇게 이제 현대에서는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말은 쉬워요.
근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 믿고 싫은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믿고 싫은 사람. 내가 미워했더니 그 사람이 벼락 맞아 죽었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럼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내 몸 속에 암세포를 만들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미운 사람이 폭삭 죽어버리면 해야 돼요. 그거는 사람이 아니고 하느님급이잖아요. 그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하느님급이에요. 근데 안 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누굴 미워하고 있으면 그것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해야 돼요. 사랑하지 마세요. 미운 사람을 사랑할 정도면 그건 성인급이나 하는 거지 보통 삶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봤자 득될 게 없어요. 그냥 포기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제 부끄러운 얘기. 젊은 시절에 무명 때예요. 작가로 데뷔를 했는데 이름이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질 않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젊은 작가들 그 시절에 제가 평민사라는 출판사를 할 때인데 이예수, 김성동, 윤재걸, 이계영 등 젊은 작가들 그 뒤에 이제 빛나는 활동을 한 젊은 작가들끼리 모여갖고 선배를 팁다 까요. 선배가 듣진 않아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선배를 팁다 욕을 해요. 그 당시에 누구를 제일 욕했을까요, 우리가? 최인호 선배. 그리고 나서 2년 만에 제가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설명했듯이 이제 인간시장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밀리언셀러로 이제 역사에 기록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 지금 역사적 인물을 보고 계신 거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학상 심사를 하는데 그 세공장 호텔이 그 스위트룸을 빌려서 이제 둘이 심사를 해요. 하루 종일. 근데 부끄럽잖아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욕을 딛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만 선배님이라고 했던 게 선배님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뭐요? 사실은 제가 얼마 전까지 딛다 욕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를 불 끄는 것보다는 탁 끌어안아요. 그 인호형 특징 그거예요. 이렇게 탁 애인 끌어안듯이 탁 끌어안더니 아직도 귀에 쟁쟁한 것이 당신들이 욕하는 거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욕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고백한 것이 당신 처음이라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심사를 하고 나면은 지금 이제 통장으로 뭐 계좌 이체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봉투가 줬어요. 둘이 이제 그걸 받아갖고 저녁에 이제 술을 한잔 하면서 서로 술값 낸다고 옥신각신 뭐 이러다가 더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형제를 맺은 거예요. 근데 그때 형한테 제가 들은 것이 이제는 그동안 내가 먹었던 욕을 포함해서 이제 자네가 온갖 욕을 다 먹는다 이제. 그러니까 욕 먹는 법을 이제 배울 때가 됐다.
내가 일려주마. 견뎌야 된다. 그때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그 인간 시장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제 난리가 나서 애엄마가요, 너 잡아다가 어떡할 거야? 이것까지는 견뎌요. 근데 못 견디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니네 애들 어느 학교 다니는데 유기해서 죽일 거야. 이 협박을 못 견뎌요. 엄마니까. 그렇죠. 애들 데리고 도망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막 못 견뎌갖고 꼭지에 차 있을 때 제가 카드로 말씀드렸잖아요. 성철 대선사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저는 절박해서 하소연을 했는데 스님이 대나무처럼 살라 딱 한 말씀하고 끝이에요. 상가 스님에게 여쭤봤어요. 도대체 대나무처럼 살라가 뭐냐 그랬더니 대나무는 가늘고 길잖아요. 그죠? 그래도 쓰러지지 않죠. 논산의 기용수문학 가면은요, 일부러 정원수를 하잖아요. 그 전부 대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대나무는 가늘고 길어도 쓰러지지 않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속이 비었고, 두 번째는 마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비우는 건 욕심을 좀 내려놓는 거고, 마디는 인생의 고난, 고비, 아픔, 통고, 근심, 걱정, 이것이 켜켜이 쌓여 있어야 무너지지 않는 것이지 쓰러지지 않지. 그게 없으면 쓰러진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인도 네팔 이런 데 가면은 왜 대나무가요, 이렇게 뭐 보셔도 알겠지만 이렇게 한 지름이 한 2~3m부터 한 7~8m까지 이렇게 모여 있어요. 거기 대나무는 속이 차 있어요. 마디는 있지만.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하냐면 살기 위해서 뭉쳐 있어요. 그래야 안 쓰러져요. 근데 우리 대나무는 홀로 있잖아요. 홀로 있으면서 안 쓰러지면 우리가 말하자면 속이 비었고 마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41번째 책이 이제 시집이에요. 그냥 살자라는 시집의 첫 시가 이 얘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산청 군수가 초대를 해서 갔어요. 가는데 거기 기산이 국악당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악고등학교 만든 그분 돌아가셨죠. 그분을 기념하는 국악당이 있는데 그 뒤에가 대나무 밭인데, 그 대나무가 그 왕대라고 해서 이런 거 있죠. 근데 거기다가 틈틈을 이렇게 대나무를 잘라놓고 이렇게 앉을 자리를 만들어 갖고 대낮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 관장님이 저보고 여기 시를 하나 써서 주면은 김홍신 시비를 세워주겠다. 대뜸 딱 떠오르는 게 성철 대선사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날 9시 20분인가 산청에서 버스 타고 올라오면은 남부터미널에 12시 넘게 도착해요. 집에 가자마자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갖고 썼어요. 그리고 이튿날 카톡으로 보내줬더니 지금 여기 동국대학 와 계시네요. 중앙대학교 총장했던 박보문 여기 지금 국악 아마 저걸 관리하고 계실 거예요. 그 박보문 총장님이 작곡을 하고 장사익 선생께서 노래를 불렀어요. 이 말씀 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근심, 걱정, 화, 짜증, 분노, 아픔, 병, 이게 없기를 바라죠. 그렇죠? 있기 바래? 없기 바라죠. 없기 바라죠. 근데 그게 없으면 이미 죽은 사람.
정신 멀쩡하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를 끌어안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끌어안느냐? 얘를 잘 다독버려야 줘야 돼요. 이걸 버리려고 악을 쓰면 더 늘려붙어요. 이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살살 달래서 들고 가서 지가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야지 내가 걷어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의 베스트셀러가 뭐 같아요? 감옥의 베스트셀러.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감옥의 베스트셀러. 담배. 물론 이제 성경, 불경 당연히 있고요. 그것보다 더 베스트셀러는 꿈 해몽책이에요. 진작에 가죠. 왜 꿈 해몽책인지. 그 사람들은요, 감옥에 있으면 꿈이 뭐예요? 빨리 풀려나거나 죄를 사함을 받거나, 그렇죠? 바깥 세상이 얼마나 그립고 저거예요. 여러분, 요만한 방에 10명씩, 뭐 6, 7명씩, 5명씩 아마 그 생활을 한다고 쳐요. 밤에 10시 되면 불 꺼야 되고, 새벽 6시 되면 일어나야 되고, 예배 드리면. 그 공간에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대공원 동물 70% 이상은 평균 수명대로 못 살아요. 왜 그럴까요?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갇혀있다는 건 자유를 상실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세계적인 그 동물학자들은요, 저거래요. 동물들을 이제 실험하기 위해서 귀나 목에 추적장치를 해가지고 풀어줘요. 우리나라도 지리산에 그 곰들이 풀어놨듯이 풀어줘요. 그리고 연구를 해보면은 본래 밖에 있던 동물들보다 얘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그 녀석들도 아는 거예요. 갇혀있다 풀려났을 때 그 자유를 만끽하는 걸 그 녀석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려난 것은 무엇이냐?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요, 딱 세 마디예요.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만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요, 여러 해 전에 소가 가지고 안나푸르나를 다녀왔어요. 속지 않으면 미쳤어요. 거기를 왜 가요? 그게 이제 1월인데 폭설이 와가지고 그 안나푸르나 일대가 엉망진창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녀오고 나서 그게 설 전날 도착했는데 설날 여기 그 손가락하고 그 발가락을 2번씩 꼬맸어요. 왜냐면요, 나를 지탱하고 살리는 게 아이젠하고 이 스틱 2개. 이게 없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쟤들 다녀오고 2등에 충청도 교육공무원하고 선생님들이 제가 다닌 코스로 내려오다가 거기서 그 무너져가지고 그분들 쉬시면 7개월인가 8개월 뒤에 수습을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고드름이요. 재보진 않았는데 물어보니까 뭐 고드름의 지름이 뭐 3m, 4m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이렇게 매달린 걸 보고 내려왔거든요. 자, 가면서 사진을 찍어봤자 배경은 전부 하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올라가가지고 이제 지쳐 제가 내일 내려가는 날이에요. 쓰러져 있는데
저를 안내했던 후배가 저한테 형님 지금까지 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서울 가서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진 찍은 게 좀 배경이 하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마지막 빈벽을 올라갑시다. 그 사람은 이제 4번째 간 거예요. 저를 안내할 때. 제가 거기 갈 때 그 산악대장 누구죠? 어문길 대장한테 전화했어요. 좀 어떠냐? 그랬더니 별거 아니에요. 갔다 오세요. 그래요. 근데 저는 별게 아니죠. 이게 산악훈련을 안 받고 간 사람하고 생각해보죠. 전문가가 틀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 후배가 뭐라고 했냐면 올라가서 히말라야 14자를 다 보면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야 갔다 온 증거가 남을 거 아닙니까? 맞지 않아요? 또 그걸 기어 올라갔어요. 내려올 때 고생을 죽겠어요.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여기 휴대폰에 아직도 다 있어요. 동영상하고 히말라야 그 14자를 쫙 배경으로 사진 찍고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봐라. 수수만 년 전부터 저 14자는 존재했고 지금도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존재해. 그 절경을 보고 경탄을 하면서 왜? 오직 우주 역사상 달랑 하나밖에 없는 나한테는 경탄하지 않냐. 경탄하자. 누구에게? 나한테. 여러분 경탄하셔야 돼요. 지금 살아있는 거 기적 중에 기적이고 경탄해야 돼요. 내 존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린 저는 지금 경탄할까요?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이 경탄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를 하나 빼먹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부터 배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노형 대신 이제 제가 먹을 욕을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남한테 욕 먹는 거는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먹는 욕 말고요. 그거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보시고, 보통 얘기하면 백품이고, 무슨 얘기 아셨죠? 왜냐면 제가 이노형을 딥딱 까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보시고 백품인 거예요. 이게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 먹는 욕은 그 용서를 빌거나 참회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질투 희생으로 받는 거는 베푸는 거예요. 고시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다고 까먹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왜 사세요? 네? 왜 사세요?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한마디로 응축을 하면, 이제 행복, 희망, 이 두 단어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기 한비자예요. 개와 말을 그리기가 쉬운데 귀신은 그리기가 어려운데 개와 말은 귀신은 그리기가 쉽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 알겠죠? 개와 말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그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귀신은 본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상상과 환상으로 봤기 때문에 다 달라요. 이게 귀신은 아무렇게나 그려도 그렇죠. 잘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요. 인생은 개와 말을 그리듯 살아야 돼요. 귀신을 그리듯 살아야 돼요. 귀신 그리듯 살아야 귀신. 예. 둘 다 선택해. 사안에 따라서 둘 다 선택을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 둘 다 선택하는 방법론을 일러주는 게 현대에 와서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은 죽음 때문에 생겼어요. 죽음이 없으면 종교 철학, 역사, 뭐 문학, 예술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안 죽고 계속 있는데 그거 뭐로 해요? 아무렇게나 살면 되죠. 근데 죽음 때문에 인문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은 죽음을 배우는 학문이 아니고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 내 인생을 향기났고 풍요롭고 맛깔스럽게 살기 위한 방법론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게 인문학이에요. 세계적인 대재벌들 있죠. 이 사람들이 공부하는 책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경제학이거나 무슨 전공서적, 물론 전공서적이 있겠지만 주로 그분들이 읽는 책의 중심이 뭐냐면 전부 인문학이에요. 그건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이미 이제 널리 조사를 해서 알려진 사실이죠. 더군다나 그 세계적인 항공사의 퍼스트 클래스의 사무장 이분들이 모여서 쓴 글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번역이 돼서 꽤 오래전에 나왔는데 그걸 읽어보면요, 이 퍼스트 클래스를 자주 타고 움직이는 분들 있죠. 그분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꼭 메모를 한다는 거와 우리가 이제 연필 주머니에 가지고 다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책을 꼭 읽는다는 거. 그 다음에 잘 웃는다는 거. 또 하나가 친절해요. 물을 한 잔을 부탁을 해도 꼭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주 겸손해요. 그 몇 가지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퍼스트 클래스를 자주 이용한다 이런 뜻이죠. 그 퍼스트 클래스는요 지금 비용이 아마 일반 보통 일반 좌석보다 아마 7, 8배, 6배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저도 운이 좋게요. 퍼스트 클래스를 평생을 6번 타봤어요. 그래도 운이 좋아서 탄 거예요. 그러면은 몇 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가서 거기 유명한 팜스프링 있죠. 거기에서 이제 팜스프링 100주년 무슨 행사를 해서 초대받아서 가게 됐는데 그때 보니까요, 오랜만에 이제 또 퍼스트 클래스를 왕복했는데 보니까 세상에 아주 고급스러운 잠옷까지 줘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렇게 대우를 받아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시겠어요? 꼭 한국인들은 인생이 정답이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국은 절대 빈곤 국가 있죠. 아직도 철조망에 가로막힌 섬나라죠. 동족 상잔의 끔찍한 전쟁에서 몇백만 명이 죽었죠. 그 다음에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였죠. 근데 우리가 식민지 역할을
수도 없이 했어요. 이웃나라 때문에. 그래가지고 기적을 읽었잖아요. 그게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배고픔을 해결했는데 배아픔을 해결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배아픔을 해결 못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사기 사건, 그 다음에 고소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동종업끼리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정보를 약점을 이렇게 신고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업해보신 분들은 대충 느낌이 올 거예요. 내가 왜 당했는가를 이렇게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인생은 정답을 찾지 말고 명답을 찾으셔야 돼요. 인생의 명답. 묻겠습니다. 행복 어디에 있어요? 네? 물어보면 다 마음에 있다고 해요. 묻지 않으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전부 남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력, 인물, 집안, 아파트, 자동차, 집이, 그 다음에 적은 통장,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에 말하자면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노예로 살아요. 인생 한 번밖에 못 살고 이게 마지막인데 왜 주눅이 들어 사냐고요. 약간 더워서 그러니까 이게 주눅이 들면요, 자기 멋을 살리기가 어려워요. 왜 자꾸 주눅이 드느냐면 여러분 지금 주눅 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에요. 그걸 늘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주눅 들기 딱 알맞게 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나를 주눅 들게 만들어요. 거기 보면은 말하자면 재력, 인물, 무슨 돈 버는 거,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거,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주식이 대박나니 별게 다 터지잖아요. 그걸 보면서 왜 나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주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눅 들지 못해요. 나는 오직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요, 집에 화장실하고 책방에 써붙여놨어요. 인생에 제가 인생의 정답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생의 명답을 써놨어요. 여러분, 인생의 명답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써붙인 그대로예요. 인생 딱 한 번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 이건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신나게 놀다 가셔야 돼요. 왜 놀아야 되는지 아세요? 신발, 운동화 끝,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묶여있죠. 그것처럼, 이렇게 이제 손톱으로 표현하면요. 이 손톱이 있듯이, 이 세포는요, 세포 끝에 이렇게 손톱처럼 보호하는 텔로메아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손가락에
이 손톱이 없다고 가정해 보세요. 환장하는 거예요. 근데 텔로미아는 세포 분열할 때마다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짧아지면 주름살, 성인병, 그 다음에 뱃살, 주름, 흰머리, 이게 별게 다 작용을 해요. 그리고 이게 아주 짧아지면 죽는 거예요. 이게 2009년도 노벨 생리의학상에서 그 노벨상을 받은 그 학자가 밝힌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늘어나는 법은 없었어요. 몰랐어요. 근데 그 뒤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세계적인 그 재벌들이요, 이 생명공학에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생명이 100몇십 세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한 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동물 실험 이미 끝났어요. 그 숫자나 이런 거 저도 외우지 못하는데 그 텔로모라제를 비롯해서 이런 걸 주입을 해서 생쥐 실험을 해갖고 이미 그 수명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20개월 된 생쥐는요 사람 나이로 60살이에요. 그리고 얘가 이제 몸에 털이 전부 흰 털로 돌아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검은 털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뇌 크기가 젊은 쥐의 크기로 이렇게 환원된 거를 밝혔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사람 나이로 90살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지금 연구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꽤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그 인공지능 때문에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 10년 이내에 이 약이 개발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기 주머니에 그게 구체적인 게 있어요. 내막이 있는데 제가 이게 텔로모라제, 그 다음에 라파마이신, 또 TP53 유전자 종양억제제, 그 다음에 당뇨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 돼요. 또 NMN이라고 하는 약제가 있나 봐요. 심지어는요, 이제 당뇨 치료제에서도 생명을 연장하는 그 성분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지금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제발 지금부터 10년간만 늙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이 약이 나오기 전에 그러면은 늙지 않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미 과학에서 밝혀졌는데 저 같은 경우가 검은 머리였는데 코로나 때 염색약을 버렸어요. 근데 이게요, 염색약 버리면 제 머리만 가지고도 1년 이상 걸려요. 왜냐하면 그 염색한 것이 끝에가 점점 자라가지고 요 위에가 검붉은 비슷한 색깔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래서 1년, 제 머리만 가지고 1년 이상을 참아야 이렇게 이 머리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흰머리는요, 이제 왜 생기는가는 이미 밝혀졌는데 최근에 밝혀진 게 뭔지 아세요? 암세포를 이기느라고 이렇게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흰머리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렇구나. 내가 아직 암에 안 걸린 게 하얀 머리 덕이구나. 이렇게 저를 위로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제가 8시까지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제 고민이나 근심 걱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이것에 관해서 매달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툭 쳐내려고 하지 말고 아까처럼 이렇게 달래면 이 흰머리요. 남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무지하게 편안해요. 염색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방송하고 인터뷰하고 주례시고 이렇게 자주 했기 때문에 염색을 보면은 보통 한 20일 정도만 하게 돼요. 왠 줄 아세요? 남들은 괜찮은지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이렇게 거울을 보면 이렇게 자라 올라오는 게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 20일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 게 이렇게 다 보여요. 이렇게 여기 가까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 촬영이나 방송할 때는 염색을 미리 하게 돼요. 근데 염색약을 탁 버리는 순간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물로 털털털하고 드라이를 할 때 그냥 찬바람으로 툭툭툭 그냥 불과 조금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손가락으로 쑥쑥 빗고 다녀요. 간단하죠, 보면. 근데 옛날에 검은 머리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밖에 나가려면 스프레이 뿌리고, 방송 가면 여기다가 흑채 뿌려주고, 스프레이 또 뿌리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이제 바람 부는 날은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람이 날리니까. 왜냐하죠. 여성 머리보다 남성 머리가 더 나쁜 거예요. 바람 불 때 이렇게 저거. 근데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염색약 하나 버렸는데 그렇게 편하네요. 자, 이게 제자들하고 모임이 있는데요. 한 녀석이 저보고 은발이 참 어울리십니다 그래요. 근데 흰머리라고 하는 것보다 은발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 녀석이 무지하게 이뻐 보이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네, 말 한마디에 젊어지는 느낌이죠. 기분 좋고. 그 다음에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은 어제 교수님 제가 종묘에 미술 전시회를 한 2군데를 들렸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고 하필 들렸는데 여기 출신이 하는 갤러리 강유담 씨. 예, 담. 지난주에 주로 뵀어요. 아, 그렇죠. 거기를 가서 저녁을 먹고 나서 거기 가서 한잔을 했어요. 그때 여기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도 뭐라고 그러냐면 옛날에 본 것보다 훨씬 젊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화장실에 가서 진짜 거울을 보면 제가 진짜 젊어져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근데 이제 시골에 가서 옛날 어렸을 때 빨개동 친구들하고 할 때 이렇게 양복 입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막 막걸리 마시고 놀다가 그 푼솟는 녀석이 꼭 있어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야, 너도 별 수 없다. 폭삭 늙었네. 그 말 한마디 듣고 화장실에 가서 거울 보면 진짜 폭삭 늙었어요. 그렇죠. 머리카락도 좀 빠지고 안 보이던 주름살도 보이고 점도 보이고 이래요. 말 한마디에 참. 말 한마디에 제가 맞아요. 울고 웃고. 그러니까 그것이 노예가 된 거예요. 그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맞아요.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내 존재 가치를 인정해야 돼요. 근데 말 한마디에 내가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건 이미 증거예요. 인생은 늘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질만 하는 것은 져야 되고 이겨야 하는 건 이겨야 돼요. 근데 분명하게 이겨야 할 게 뭐냐면 내 존재 가치예요. 이거는 어떤 경우라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인생은 활쏘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운이 좋게요. 젊어서 그 탁구 선수들하고 오래 어울렸어요. 그건 뭐 제가 이제 무슨 탁구 선수들하고 어울린 게 아니고 탁구 협회장이 이제 그 동아그룹 최연석 회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친형님처럼 지냈기 때문에 이제 늘 같이 해외도 다니고 뭐 그 오직하면 제가 86년에 아니 그쵸 86년이죠. 그 아시안 게임 이틀 남겨놓고 양영자, 현정화 이 선수들하고 그때 중국이라고 했어요. 중국에 갔어요. 응원하러. 그리고 이제 그 선수들하고 이제 탁구도 이렇게 치는데요. 지금은 이게 점수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21점이었어요. 근데, 예? 지금은 바뀌었어요. 점수가. 11인가요? 그때 21이었거든요. 근데 그 선수들은요, 15개 잡아줘도 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서브를, 이렇게 물론 주면은 21대 빵이지만은 그게 아니고 서브를 아주 잘 주는데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그 주니어 선수들이 몇만 명이었는데, 전국에서요, 주니어 선수들이 10여 년간 죽기 살기로 연습을 해서 한국의 대표 선수가 되려면 한 2, 30명이 한국의 대표 선수예요. 그리고 그 중에 서너 명이 세계적 선수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 저 방탄소년단이나처럼 10년간 죽기 살기로 연습을 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근래에는 또 운이 좋아갖고 여자 프로 선수들하고 이제 자주 운동을 해요. 근데 이 친구들도요, 주니어 때부터 죽기 살기로 10년간 연습을 해서 국내에서는 한 2, 30명. 그 다음 이 중에서 이제 체계를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선수가 서너 명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0년간 죽기 살기로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제가 그 인생은 활쏘기에 갔다고 그러냐면 양궁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도 큰 꿈이 있다면 지금부터 10년간 죽기 살기로 연습해요. 지금부터 10년간. 제가 이제 제대로 공부를 못 해가지고요. 제가 데뷔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소설가로 등단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부터 10년간 죽기 살기로.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속이 뒤집어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10년간 죽기 살기로 연습하는 걸 봐보시죠. 인생을 이만큼 살았으면 화를 먼저 쏘세요. 그래서 화살 박힌 자리에 원하는 대로 관역을 그리면 돼요. 무슨 얘기인가 아시죠? 인생은 이대로예요. 한 번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활쏘기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요, 이걸 아까 이렇게 꺼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며칠 전에 뭐 때문에 메모를 한 건데요. 이거는 제가 외울 수가 없어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영국의 가정의학과 의사인
그 알카 파텍이라고 하는 여자 의사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게 말하자면 세계적 의학 잡지에 공개된 거예요. 53살인데 생물학적 나이가 20세예요. 아주 팽팽하게 젊었어요. 53살인데. 그 이유가 이제 이렇게 세계적인 의학 잡지에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요. 이분은 이제 그 중독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중독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그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한국인은 지금 거의 다 아이들까지 중독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근심 걱정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저절로 많아진 거예요. 효품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우리 이렇게 왜냐하면 나를 지배하는 거는요 육신이 아니고 이 뇌거든요. 1.5kg가 안 되는 이 뇌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코로나 후유증으로 부정맥이 생겼어요. 그래서 밀고 미루다가 지난 월요일날 강남 세브란스에 가서 이제 몇 가지 검사를 하고 앞으로 2번인가 더 가서 또 검사할 게 또 있어요. 그래 보니까 여기다 뭐 패치를 붙이고 8일간 지내는 게 있다고 그러더군요. 그것까지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가보고서 제가 느낀 거는요. 거기가 돗대기 시장이더만요. 대한민국 전부 병원에 가보면은 한국인 전체가 환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평원에서 발표한 거 몇 년 전에 보면은요, 한국인이 그 5천만 명이 1년에 그 의약품 총 소비량이 도매 가격으로 무려 22조 원이나 돼요. 그리고 65세 이상의 병원 출입하는 비용이 그러니까 한국인이 쓰는 의약품하고 병원 출입이 그 5천만 명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럼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다시 이제 이야기를 이 텔로미아가 늘어나는 법이 있다는 걸 이제 밝혀졌다고 그랬죠. 그게 늘어나려면은 그 이제 주사를 맞지 않고 이게 늘어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신나게 놀아야 돼요. 근데 노는 법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노는 법은 춤추고 노래하고 이게 노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걸 즐기는 사람이 있죠. 이게 노는 거예요. 진짜 노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 하시죠? 자, 골프는 돈을 내고 걸어요. 캐디는 돈을 받고 걸어요. 근데 골퍼는 꼭두새벽에 눈 비맞으며 돈을 잃어도 악을 쓰고 가요. 그죠? 근데 캐디는 돈을 받고 걷는데도 소망이 뭔 줄 알아요? 빨리 그만두는 거예요. 돈벌이가 있는 거가 뭐가 생기면 빨리 그만둬야 돼요. 왜? 너댓 시간 대책 없이 친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캐디는 노동인 거고 골프는 즐기는 거예요. 네.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요즘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고 춤출 때 돈 내고 노래하고 춤추죠. 근데 돈 받고 와서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이 즐거울까요? 그건 노동이에요. 돈 내고 즐긴 사람은 이게 스포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분이요, 그러니까
한발 서기 운동이라는 걸 하더만요. 한 발 서는 게. 저는 그 들은 게서 이제 앞꿈치로 하면 좋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한 발 서는 운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오래 하는 건 아니더만요. 그 다음에 이제 햇빛 보기를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보면서 하루의 일과를 정리를 하더만요. 머릿속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식후에는 16시간 동안 간헐적 단식을 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점심 이후에는 걷기, 달리기, 아령 운동을 그 여자 의사 선생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분 이상을 앉아있지 않아요. 90분, 이제 의사니까 왜 병원에서 환자를 봐야 앉아있잖아. 그럼 90분 정도가 되면 무조건 일어나서 움직여요. 한 10분이라도 움직이고 나서 다시 앉아요. 그래서 이걸 꼭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감사, 칭찬, 이렇게 하면은, 말하자면 옥시토신, 호르몬, 그 다음에 이게 염증 치료가 된대요. 자, 그러면 감사, 칭찬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요, 3년 전인가, 어느 날 저녁에 들어가니까 제주에서 귤이 한 상자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보니까, 문화유산국민시니까 김종규 이사장님이라고 계세요. 삼성출판사 이장도 하셨고, 지금 박물관협회 상임고문인가 하고, 개인이 또 삼성출판박물관을 갖고 계세요. 그분이 보낸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형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조선조례예요. 제주 목사가, 그때는 귤이 지금처럼 맛있고 흔치 않았어요. 아주 드물었어요. 제주에. 그거를 제주 목사가 상감마마에게 진상을 했어요. 동짓날. 그러니 오늘은 아우가 상감마마요. 내가 제주 목사로 생각하고 진상을 했으니 맛있게 드시오. 환장합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이게요, 칭찬하고 감사의 마음은 나를 놀랍게 변질시켜요. 근데 칭찬을 하고 잘 웃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행복한 사람, 즐거운 사람만 하는 것이지, 옥매쳐있는 사람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게 칭찬하려면 이제 배알에 꼴리는 경우가 꽤 있죠. 그렇죠? 배알에 꼴리지 말고 그냥 하세요. 이게 또 습관화를 해야 돼요. 이제 저 같은 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해요. 오늘도 살아있게 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잠들었다가 그냥 사라지는 사람이 수도 없는데 아침에 깼잖아요. 그러면 살아있게 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두 번째, 오늘도 웃고 즐겁고 건강하고 신나게 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신나게 살아져요? 말은 잘해요. 근데 실제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말이라도 해야 얘가 내가 알아듣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도 남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하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살겠습니다. 예. 저도 이 세 가지 기도를 해요. 이거 아마 10몇 초밖에 안 걸려요. 습관적으로 눈을 뜨면 그냥 아침에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피곤해도요, 이게 기분이 조금 업이 돼요. 제가 여기 올 때도요, 우리 교수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택시를 잡았는데 택시를 오는 게 8분 걸렸어요. 잡아갖고 이제 제 집에서 들고 오는데 오는데 서초역부터 성무동원 지날 때까지 언덕을 탈 때까지 차가 너무 빽빽해요. 근데 이제 거기 그 기사분들은 다 알아요. 1, 2차선으로 가면 한 15분 정도 걸려요. 근데 맨 오른쪽 차선, 2차선으로 가면은 이제 다른 차 비해서 빨라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처음부터 오른쪽으로 쫙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오른쪽 들어가니까 이제 버스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뒤가 막혀요. 이게 스트레스를 확 받아요. 두 번째 라인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좀 편하게 올 텐데, 그럼 그때 이렇게 스트레스 딱 받아요. 순간, 짧은 순간에. 그리고, 공중으로 이렇게 떠 있는 도로 있죠. 거기서 초등에서. 반포 전했고. 거기 뜨면은 그게 왼쪽 차선으로 가서 쭉 들어가가지고, 와야 그게 빨라요. 근데 이 양반이 두 번째 차선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니, 이쪽으로 좀 가지. 근데 말은 못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말은 못하고 속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지. 그냥 꼭 스트레스 딱 받았어요. 그러고 나는데 참 고마웠던 게 제가 이제 그걸 풀려고 이제 일부러 교수님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뻔히 여기인 거 알면서 이제 전화를 건 거예요. 그 사람 알아들으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때부터 알아듣고 이제 막 뛰는 거예요. 이게 뭔가 교수님하고 통화하는 걸 보니까 이게 뭔가 바쁜가 보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무지하게 고마워요, 이 사람이. 그 잔돈을 더 드리고 싶을 만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 변덕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마음을 딱 덮은 게 뭐냐면, 그래, 오늘 가서 제가 좋아하는 우리 교수님 만나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분 오늘 이렇게 여기 있는 분들에게 좋은 얘기 해서 공감을 얻고, 나도 말한 대로 조금이라도 살자. 그렇죠? 그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마음 하나 살짝 바꿨는데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을요, 생각을 살짝 필요할 때마다 살짝 어떻게 나한테 유리하게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 인생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어요. 너무 타이트해. 그 다음에요, 이거는 이제 또, 저녁에 9시 30분을 되면 스마트폰을 꺼버린대요. 아마 스마트폰 끄고 오히려 텔레비전을 보거나 밤에 이제 책 보는 건 눈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화날 때 책을 보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 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꼭 지키는 게 1시간 정도 하루에 책을 읽더만요. 아까 얘기했을 때 퍼스트 클래스를 탄 분들의 특징이 비행기를 타면 거의 책을 읽거나 외부를 한다.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마시는데 30분마다 아주 작게 3모금씩을 마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칭찬을 했듯이 하루에 4번 정도 40초씩 나와 다른 사람을 칭찬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자가칭찬이라고 해요. 자기를 칭찬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 보고요.
씩 웃으면서 야, 너 잘났어. 너 잘 살 거야. 너 재밌게 살 거야. 뭐 이렇게 자기를 칭찬을 꼭 해야 돼요. 자기를 칭찬할 줄 알아야 남을 칭찬해요. 그 다음에요. 60분마다 분당 6회 정도 심호흡을 한대요. 이렇게 크게 숨을 내쉬고 뭐 이렇게 했대요. 이것을 제가 꼭 저도 실행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자가 치면에 관해서 잠깐 마무리하고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담 사이즈잖아요. 그죠? 근데 젊은 시절에 제가 정말 이렇게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배우 심성이. 이만 좋고 키가 크고 이 근육질이고 그저 미녀들하고만 이렇게 상대를 하고 뭐 이러니까 굉장히 미워했어요. 너는 왜 그렇게 나를 미워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정적으로 미워하게 된 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주부 생활인가 여원인가 그래요. 잡지에 보니까 여성지에 결혼했을 때요. 분양박 저녁 식단이 뭐냐면요. 옥수수 한 요만큼밖에 안 돼요. 하고 사과 2쪽인가 있고 무슨 음료수가 있어요. 그게 저녁이에요. 근데 이거 쟤들 배고픈 시절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저녁을.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서 더 미워했다 그랬더니 야, 저녁을 내가 먹을 수가 없다. 왜? 배가 나오면 청춘역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장역을 할 때는 배다 뭘 집어넣으면 되지 않냐. 그게 나는 다이어트를 안 할 수가 없다. 둘이. 배우는 인생이 그렇다. 그걸 미워하면 넌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은 키가 크고 인물 좋고 뭐 주변에 여자 많고 뭐 그러니까 미움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쯤 마포에서 단골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너는 오래 살 거야. 왜? 그 글에 몸이 작은 사람이 이게 에너지 소비가 적기 때문에 오래 산대요. 근데 그 글을 제가 의학잡지에서 옮겨갖고 제 노트에다 그걸 써놓고 빨간 걸로 이렇게 별표시를 해놨거든요. 그걸 읽으면서 뭐냐면 내가 아담 사이즈가 이거는 나를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게 한 큰 병이 없이 살게 한 그 요인이었구나. 이렇게 나한테 뭐예요? 나를 칭찬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처럼 여러분도 나처럼 뭔가 자기에게 칭찬할 거리가 반드시 있어요. 그거를 해서 자가치면을 걸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남은 인생을 신나게 살아야 할 의무와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